이거 똑같은데? 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네, 오늘 세 개의 보형물에 담요 위에 손으로 만져봤는데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보형물이 다 다른 느낌인데 왜 뭘 덮으면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촉감이 될까요? 사실 보형물을 우리가 그냥 만졌을 때는요, 이 손에 닿는 촉감? 이거에 대해서도 좌우를 많이 해요. 이 보형물을 쌓은 껍데기가 좀 두꺼우면 뭔가 촉감이 안 좋은 것 같고, 또 얇으면 좀 부드럽게 느끼고요. 또 하나의 차이는 내 표면하고 이 보형물 쉘, 껍데기하고 닿는 느낌이에요. 뭔가는 좀 찰까닥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 것도 있고, 딱 달라붙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게 있으면 찰까닥 달라붙으면 뭔가 좀 느낌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충전율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보형물이 안이 꽉 차 있으면 누르면 저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촉감이 안 좋아 이렇게 느끼고, 안에가 비어있는 건 쑥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촉감이 좋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실제는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도 있고 피하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조직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형물의 물성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형물보다 조직의 양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할 때 보형물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형물 공간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면 꽉 끼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촉감도 다를 거고요. 수술을 깨끗하게 하면 보형물의 피막이 굉장히 얇게 생깁니다. 그럼 촉감이 좋아요. 피막이 두껍게 생기면 구형구축이라고 하잖아요. 촉감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대라 그러면 1번은 수술, 두 번째는 수술 받는 분의 몸 상태, 세 번째 보형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자가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선택할 때 어떤 보형물을 고르는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나는 만졌을 때 저항 없이 들어가는 게 좋아, 이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누웠을 때 잘 퍼지는 게 좋아, 이런 분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보형물의 위치가 잘 이동하기 쉬운 흉곽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럴 수 있는 보형물을 안 써야 되겠죠. 또는 내가 보형물이 파열돼서 고생을 많이 했어, 파열이 좀 안 되는 보형물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촉감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수술의 목적 또는 수술할 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겔이 터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시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보형물을 겉에서 만져보고 살펴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건 비슷한 거 아닐까? 어차피 실리콘 겔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형물 껍데기가 다른 것처럼 보형물 젤도 그 성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 보형물의 젤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보형물 4개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형물이 다고요. 세빈 보형물, 요거는 멘토 엑스트라, 요거는 모티바, 또 요거는 최근에 나온 멘토 부스트라는 보형물입니다. 다 실리콘 젤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 실리콘 젤의 성상이 달라요. 지금부터 과감하게 보형물을 절개해서 제가 그 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절개하기 전에 이렇게 만져보면요, 세빈 저항이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 멘토 엑스트라, 세빈보다는 약간 저항이 있습니다. 모티바, 좀 더 저항이 있고, 멘토 부스트는 모티바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저항이 있는 느낌이고요. 껍질 자체는 멘토의 보형물이 원래 좀 얇아서 저항이 좀 적고, 이런 모티바나 세빈의 이 보형물 껍질은 이 멘토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느낌이 촉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젤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를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할 거는요, 얘가 얼마나 잘 늘어나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손가락으로 콕 찍은 다음에요, 뺍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정도 돼서 뚝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멘토 엑스트라예요. 담가서. 세 번째 모티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트. 일단은 젤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브레이크 다운,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는 4개 중에는 모티바로 보입니다. 일렉스틱 디포메이션이라고 뭔가 끊어지지 않고 형태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잘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일단은 모티바가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탄성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딱 늘어났다가 힘을 딱 빼면 스프링처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얘가 좀 잘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뭔가 힘이 가해져서 얘가 부서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 한 덩어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힘을 뺐을 때 얼마나 잘 돌아가냐 하는 거는 보형물이 파열되었을 때 그 젤이 얼마나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뭉쳐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보형물 젤이 잘 끊어진다면 결론적으로 보형물 젤과 쉘 사이도 잘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빈 공간이 생기고 파열도 좀 더 많을 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해볼게요. 바닥에 이렇게 왕창 묻혔어요. 이거 잡아 떼는 거예요. 잘 떨어지긴 했는데 바닥에 이제 살짝 묻어 있어요. 약간은.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멘토 엑스트라죠. 잘 떨어졌고요. 살짝 여기 보면은 코팅된 것처럼 남아있는 부분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세 번째 모티바고요. 잘 떨어졌고 일단 코팅된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한 덩어리로 잘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멘토 부스트죠. 멘토 부스트도 남아있지 않고 깨끗하게 잘 떨어지는 겁니다. 모티바와 멘토 부스트가 조금 더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정리하면 저항은 이런 것들이 조금 없게 느껴질 겁니다. 부드럽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고요. 대신에 젤의 이동이나 파열은 좀 더 있고 터진 보형물을 꺼냈을 때도 잔유물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조금 있는 거예요. 이런 보형물들은 조금 저항이 있지만 터졌을 때 젤은 깨끗하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젤만 놓고 보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이런 보형물의 특성을 여러분들의 몸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하는 거는 의사들의 몫입니다. 원장님, 이런 얘기 실제 상담 오신 환자분들께도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해주시나요? 네, 실제로 보형물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맞는 보형물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유리한 보형물과 불리한 보형물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맞춤으로 왜 그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푸는데 하나의 단서,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